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제목 옆에 더보기란을 열어보시면요, 더 볼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적지 않은 내용들이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 번들 웹서핑 하듯이 한 번들 이렇게 소요 관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요. 어쩌면 선거를 못 치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보다 더 큰 대형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천재지변도 그 속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자, 미국의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지금 8일 혹은 9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이쯤에서 정말 경천동지할 만한 지각이 흔들흔들 할 만한 대단한 발표를 할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무역과는 무관한 내용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방송 나오는 거를 X를 통해서 좀 봤어요. 그 캐나다 신임 총리와 회담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트럼프가 발언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트럼프가 있는 얘기 제가 그대로 전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주지하다시피 다음 주에 중동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UAE,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에도 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 밤이 될 것 같은데 몇몇 분들은 우리와 함께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순방 전에 우리는 아주 엄청나게 커다란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엄청난 발표인 것입니다. 무엇에 관한 것인지 구체적 내용은 말하지 않겠지만 정말로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정적인 내용이라면 그것 역시 말했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런 것을 숨기지 못합니다. 하여튼 정말 대단한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 발표는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아니면 중동으로 떠나기 전 월요일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수년간 있었던 발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발표가 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온 그 얘기를 그대로 제가 지금 번역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는 이 어마어마한 이 중대한 발표 무엇일까요? 과연 어떠한 주제를 얘기를 할까요? 제가 바라건대는 부정선거 주범인 중국 공산당, CCP 등에 대한 발표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 부정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한다? 이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선거를 못할 수가 있어요. 자, 방정 맞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소리가 아닙니다. 자, 부정선거를 밝혀주는 순간 그 부정에 관여되었던 자들의 실체가 드러나겠죠. 대한민국 같으면 현재 22대 국회가 몽창 다 거짓입니다. 이미 가짜로 거짓말로 부정으로 당선된 애들이 민주당에 53명이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중국 공산당이 직접 개입을 해서 이러한 범죄를 벌였다. 어디서? 세계 각국을 상대로. 또 구체적으로 해킹을 어디서? 대한민국도 그 해킹을 한 공격 진원지에 한 곳이었다. 이런 엄청난 얘기가 만약에 나와준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부정과 부패의 가짜 조작으로 윤석열을 파면시켰다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바깥에 있는 불안당들과
엽전 좀 있다고 껄떡거리는 그런 돈 있는 놈들과 그리고 그 돈 있는 놈들의 앞잡이를 하고 있는 대형 로펌과 다 함께 부정 조작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인용했다 해서 대통령을 파면했다 라는 게 전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헌법재판소, 사법부, 경찰, 검찰, 국정원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국민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엎어버리겠죠. 지금 최근 이상한 동향이 지금 계속 감지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와서 공개석상에서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이야기를 어딜 가든지 언제든지 항상 꺼내요. 거의 외국의 정상들과 만남의 자리에 있어서도 앞뒤 맥락 관계없어요.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지난 4월 1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털시 게바드 DNA 보고를 받고 너무나 감동을 해서 그럴까요? 털시 게바드가 아무리 보고를 잘했더라도 그 말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원수를 갚는데 타고난 소질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2020년 11월 3일 날 시행되었던 46대 대통령 선거에서 석패가 아니라 부정조작 불법으로 대통령에서 떨어졌어요. 이겨놓은 게임을. 그러니 그 범죄를 벌였던 그 사악한 무리들에 대해서 보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응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보복 응징은 우리 정보사의 모토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보복과 응징의 전문가인 도널드 트럼프가 외국의 정상들과의 대화하는 속에서도 부정선거 얘기를 한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맺혀 있다는 얘기예요. 에? 무슨 이야기를 해도 무슨 주제를 해도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표달이 되는 것이죠. 자, 마치 뜨거운 난로 위에 주전자에다 물을 넣고 놔두면요, 그 물이 끓습니다. 물이 끓으면 어떻게 되죠? 하지 말라 그래도 증기를 뱉어내요. 이 스팀을 계속해서 쏟아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건 아닐까요? 지금 불타오르는 용광로와 같은 그 분노와 증오심이 이글거리고 있는데 그 분노와 증오를 결국 뭐 했을 거예요? 야만스러운 적들을 때려잡는 데 쓰겠죠. 응?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그 범죄자, 그 집단, 그 테러 조직을 깨부수는데 그 분노와 응징이 용광로처럼 솟아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을 보고 있노라면 그 표정은요, 속마음을 표출하고 있어요. 자, 그 마음에 끓어오르는 그 이글거리는 불타오르는 용광로가 정말로 뭔가가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바로 그거는 중국 공산당, 중공 CCP를 관세 전쟁으로 때려잡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마어마한 지구가에서 말하는 조산운동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러한 예감이 든다 이거죠. 부정선거를 터뜨린다 이렇게 될 경우는 현재의 지각 변동이 완벽하게 뒤집어집니다. 이미 시진핑 모가지는 날아갔어요. 응?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반드시 필망해야 됩니다. 반드시 멸망해야 된다고요. 근데 굳이 그런 얘기를 트럼프가 자기 입으로 할까요? 중국이 망해야 된다고? 그냥 두면은 망해버리는데? 좀 일반 서민들이 쓰는 표현을 써볼까요? 또 뭐 구글 코리아가 또 걸라. 이건 좀 삼가할게 그럼. 자, 그러니까 지금 뭔가 큰 게 터지는데 이게 만약에 부정선거의 전모를 밝히는 이야기가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자, 그래서 이 부정선거는요, 중국 공산당, 한국의 민주당,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타 3피가 되겠지. 응? 미국 민주당, 한국에 있는 민주당 쓰레기들,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자, 이렇게 1타 3피, 한 방에 여럿을 거꾸로 들일 수 있는 뭔가가 내려온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사실 이날 무슨 뭐 내년도 FIFA, 국제축구연맹이죠. 그 북미 월드컵 관련해서 이 태스크포스 회의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이 트럼프한 얘기가 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버락 오바마가 러시아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들 G7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러시아를 G8에서 제외를 시켰다. 나는 러시아를 제외한 것이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의 미국을 말아먹은 결정적인 패인은요, 빌 클린턴 8년, 버락 오바마 8년. 결정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조 바이든 4년이 아주 그냥 망조가 되는 마침표를 찍어버린 거였었죠. 그러니까 지난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을 해버렸죠. 당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등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러시아를 G8, G8 주요 국제회의체에서 제외를 했어요. 바로 그때 나왔던 게 헤이그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어요. 야, 만약에 러시아가 G8에 그대로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나 터무니없고 살인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닌가? 나는 당시의 그 결정이 매우 잘못됐다. 그리고 그 결정은 지금 이번에 잘려나간 주스틴 트루도 전 캐나다 수상, 총리죠. 그리고 오바마가 주도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마도 너무나 경솔하고 경박하게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현재 러시아의 G8의 재가입은 좋은 타이밍은 아니다. 이런 지금 평가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금 속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회담은 정말 잘 진행되었고 어떠한 긴장도 없었다. 그리고 내년도 캐나다 멕시코와의 그 월드컵 협력에 대해서도 완전히 완벽하게 진행 중이다. 오늘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이했던 점은 이날 카니 캐나다 총리를 트루도 전 총리에게 한 것처럼 미국 주지사라고는 호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아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날 이 행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열린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의 취임 선서식에도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카니 총리와의 회담 시에 언급한 며칠 내로 나올 크고 놀라운 발표에 대해서 지각을 흔드는 소식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거론을 하였어요. 지각을 흔든다 이거야. 경천 동지된다 그죠. 영어로 earth shattering이라고 하는데 이 earth shattering 같은 이런 지각을 흔드는 소식이 나온다. 뭘까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의 특이한 발언, 다만 이것은 무역에 관련된 일이 아니다. 다른 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과 미국인을 위해 정말로 지각을 뒤흔들어버릴 긍정적인 발전이 될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며칠 내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을 시켰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를 안 했어요. 어마어마한 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오는 8일이나 9일. 자, 우리나라 날짜로 오늘이 5월 7일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우리가 12시간 먼저 가니까 모레 저녁까지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벌어질 우리로 치면 목금토 사이에 매우 중요한 주제다. 매우 큰 발표다.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지금 중동 방문하는데 이스라엘은 방문 안 한다 그럽니다. 왜? 이미 베냐민 네타냐후가 와서 할 얘기 다 하고 갔잖아요. 응? 관세 협정하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항상 컨틴전시 플래닝, 즉 위험 상황일 때 비상 대책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 주 내로 미국에서 뭔가 대형 사건이 터져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불법 무도한 자들이 일거에 소탕이 되고 차라리 선거가 없는 것도 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거가 없으면 윤석열이 아마 하기 싫어도 다시 와야 될지도 몰라요. 그 지금 젊은이들 친 윤어에게는요, 꼭 윤석열이라는 그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그 의미보다도 윤석열이 하고자 했던 그 윤석열 정신이 더 큰 거예요. 뭐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거짓을 하지 말자. 부정선거는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국민의 주권이 지켜지고 건강한 우리나라 사회가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윤어에게 윤석열 복귀는 윤석열 정신이 그만큼 더 크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만약에 지금도 국민의힘당 같은 데는 부정선거로 부정한 놈들이 있을 거라고. 왜? 그 부정선거를 통해서 지들도 기득권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거는 그런 썩어 빠진 기득권들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누가? 다음번에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가. 지금 한독수 씨가 뭐 지금 돈 많은 놈들 사주로 받고 나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그 본인 주머니에서 하루에 한 몇 억씩 돈 빠져나가면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그 못 참을 거예요. 그 어떻게 참겠어요? 응? 절대로 못 참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2의 고건, 제2의 반기문이 되겠지.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 얘기했는데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을. 응?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과 더럽고 비굴하게 살아온 사람은요, 눈빛이 다릅니다. 눈동자 빛이 달라요. 안투지배라는 말 아세요?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 눈빛이 종이를 뚫고 당한다는 얘기죠. 비열하게 살은 놈들은 눈이 썩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치를 봅니다. 왜?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이 나라에서 고위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일수록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국정원에서도 그렇게 비열하게 정권 바뀔 때마다 이리 붙고 저리 붙고 전라도 정권 때 전라도 정권에 가서 경상도 정권 되면 경상도 정권에서 우리가 남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비굴하게 사는 자들, 그런 것들은요 얼굴에 쓰여 있어요. 그리고 눈빛을 보면요 비열하기 짝이 없죠. 그리고 돈 몇 푼에 양심을 팔아먹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인간이라고 취급하면 안 되겠죠. 자, 국민 여러분, 조만간에 있을지도 모르는 정말 미국에서의 지각을 변동시킬 만한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 뭐가 있을지 기대 한번 해보시죠.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